외면할 수 없어서 기획한 코너입니다. 너무 미안하기도 해서 기획한 코너이기도 하죠. 환경보호 알리기 프로젝트 지구야 미안해 5번째 시간입니다. 8월의 주제는 바다입니다. 저는 오늘 제주도에 갑니다. 그리고 자, 오늘 모신 분 소개해드릴게요.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의 신수연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윤상훈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해양시민 과학센터 어쨌든 좀 생소한 기관인데 단체이기도 할 것 같고, 요 기관과 단체가 어떤 곳인지와 본인의 소개를 조금씩 해주신다면 우리 저 신수연 센터장님부터. 네, 지난주 주중에도 제가 송악산과 성산 일출봉과 섭섬 앞바다의 한 20-30m 수심에서 계속 조사를 하다가 오늘 이제 더 뷰티풀 출연한다고 해서 서울에 왔는데요. 네. 그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라는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이제 바다의 변화를 기록하고 감시하고 이제 그런 걸 근거로 해양 생태계를 좀 보호하는 정책을 촉구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NGO, 해양 NGO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직접 이 생태 탐사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걸 주로 네, 그 업무를 맞습니다. 주로 하고 네. 계시고 센터장 책임을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센터 일단 많지 않은 것 같네요, 사람이. 네, 또. 네, 안녕하세요. 윤상훈 의원님. 저도 제주 서귀포에서 왔고요. 네. 오늘 또 비행기에서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제주도 내려갈 겁니다. 아, 그러시군요. 굳이 왜 서귀포냐 했을 때 저희가 기후 위기 상황에서 제주 바다가 한반도의 기후 위기의 전선이 서귀포가 아닐까. 네. 그렇게 해서 서귀포에 내려간 지 2년이 됐고요. 여하튼 제주에 건너가 왔습니다. 서울이란 공간이 좀 낯설긴 한데 바다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의 전문위원입니다. 이 말씀하시는 거 가만히 이제 소개하는 거 들으니까 한 번도 그런 생각을 못했던 것 같은데 그러네요, 진짜. 제주도가 한반도 기후 위기의 가장 최전선이네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런 기관이나 단체나 NGO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있을 필요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제주에 그 단체를 만들 때는 다들 제주시에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그런 반응도 있었고요. 근데 한라산의 그 남쪽인 제일 최남단인 서귀포의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근데 육시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게 제주시든 서귀포든 그냥 제주도라고 생각하지.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랑 제주시는 거의 약간 과장해서 얘기하면 다른 나라 같이 보는 경향도 있잖아요. 그럼 제주시 사람들은 서귀포 한라산을 넘어서 서귀포 쪽으로 잘 안 내려오고 제주 사람이라고 하면 다 제주시의 사람. 그쵸. 서귀포 사람들 그냥 서귀피안입니다. 맞아요. 서귀피안. 그리고 동서남북으로도 많이 가르고 동쪽 사람, 서쪽 사람 이런 얘기. 제주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만 해도 재밌긴 한데 이게 늘 즐거울 수만 없는 게 최근에 제가 뉴스를 하나 봤는데 독성 해파리 출현 소식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제주도 바다에서 계속 발견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해파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처음에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건지 그리고 얼마나 심각한지. 네, 그 구자랑 김영 표선 해수욕장에서 해수욕 즐기던 주민이랑 시민분들이 이제 SNS에 이렇게 촬영해서 올리면서 좀 알려지게 됐는데 그 직경이 한 2.5에서 3cm 정도 되는 크진 않네요. 네, 500원짜리 동전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푸른 우산을 닮은 푸른 우산 관 해파리가 그 바다 수면에 몇백 마리가 떠다니는 것들을 이제 해수욕하다 보시고 촬영해서 올리셨어요. 근데 그 전에도 발견이 되긴 했었는데 올해 좀 이례적인 건 이렇게 수백 마리, 한 1000마리 이상 이렇게 대량으로 확산된 게 발견이 됐다는 거고 제주 바다만이 아니라 남해, 전남, 경남, 부산에서도 확인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강원에서도 강원도 연안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하고. 강원도까지? 네, 거기는 수온이 그래도 아직까지 좀 찬 편 아닌가요? 네, 그런데도 이제 올해 그래서 이 푸른우산간 해파리의 이 대량 발생과 유입에 대해서 좀 이례적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노무라 입깃 해파리도 그렇고 해파리가 대거 이렇게 발견되고 이렇게 모니터링 체계가 만들어지고 하는 게 이제 2000년대 넘어서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이나 바다의 변화 이런 걸로 왜냐하면 해파리가 직접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해류나 바람을 타고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을 거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바다 상태의 어떤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럼 해파리의 양이 늘어나고 혹은 줄어드는 거에 따라서 그런 판단도 직관적으로는 좀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해파리 탐사도 좀 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네. 근데 어쨌든 사람들은 가장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가장 심각하게 느끼니까 사실 쓰레기 문제도 눈으로 확인할 수 네, 있어서 맞습니다. 이게 문제구나 이런 확인이 되는 거니까 이 해파리도 그런 일종의 경고성 이미지 뭐 이런 걸로 보고 이게 몸에 이게 뭐 이렇게 독성이 있거나 이런 건가요? 네, 이게 독성이 있어서 접촉하게 되면은 이제 뭐 알러지나 아니면 접촉성 피부염 같은 게 발생할 수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생물이죠. 그렇군요. 이런 해양 생태계 변화가 사실은 가끔 놀러 가는 사람이나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걱정이다 이 정도 하고 뭐 이렇게 좀 잊어버리기도 하는데 진짜로 문제는 여기 계신 어민이나 해녀나 혹은 제주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윤상원 이사님 위원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런 변화가 실제로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거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제주지방 기상청에서 기후 관련된 전문가들이 모여서 한번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제주에서 이거는 기후이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한라산 뭐 영실에서 올라가든 관음사에서 올라가든 1300고지 이상 올라가면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구상나무가 네. 하얗게 다 말라 죽고 네. 있습니다. 한라산이 말라 죽고 있죠. 근데 바닷속에 들어가니까 갯녹음 현상이라는 게 굉장히 만연해 있고 해조류가 절벽처럼 사라지는 현상들이 발견이 됐어요. 갯녹음이란 말은 갯바위가 녹아버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갯바위에 부착되어 있는 해조류 그러니까 바다숲이 바다풀이 없어지는 거죠. 바다풀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고 저희가 제주도에 동리 단위로 97개 마을이 해안 마을인데 다 둘러봤었습니다. 갯녹음 심각 단계 해조류가 불과 30%도 존재하지 않는 단계로 흘렀고 전체적으로요? 네네 전체적으로 다 그랬습니다. 그렇구나. 통계청 자료를 보면 과거 10년 전에 해조류 생산량에 비해서 지금은 대략 한 3%대로 거의 줄어들었습니다. 97%가 거의 사라졌고요. 뭐 국립수산과학원에 있는 연구원도 그 갯녹음 조사를 하고 연구실에 돌아와서 야 이거는 생태적인 임계점을 넘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자연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상실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죠. 97%가 사라졌다면 네. 3%가 남고. 네, 그 시점에서 마라도 같은 경우는 최남단 마라도는 원래 미역이 특산물이었는데 이제는 미역이 전혀 나지 않죠. 이거는 제주대학교에서 연구한 자료들도 보면 마라도 미역은 이미 멸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게 2008년도, 2009년도 사이에 전 세계적인 고수온 기후 위기가 심각하게 한번 발생을 했고 기후 위기라는 단어가 2009년도에 영국에서 가디언지에서 처음 기후 변화가 아니라 기후 위기다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주에서는 마라도 미역이 멸종을 하고 해조류가 급격히 사라지는 현상이 생기니까 해녀들이 제주 해녀분들 해녀 삼촌들이 그런 말을 하죠. 할 물건이 없다고. 뭐 톳, 미역, 모자반, 뭐 감태 이런 이제 해조류들이 없으니까 뭐 보말이나 오분작이 뭐 전복 같은 것들을 거의 생산하기 힘든 단계인 그렇죠. 개들이 그걸 먹어야 되는구나. 맞습니다. 뭐 제주시에 가서 뭐 동문시장에 가서 전복을 사면 제주에 있는 전복이 아닙니다. 다 완도에 있는 양식 전복들을 다 가져오고 있는 판이니까요. 뭐 거기에 대해서 해녀분들이 이번에는 물질을 하면서 예를 들어 바닷속에서 추위를 경험을 하는 경우들은 늘 허다한 경험이었는데 지금은 해녀들에게 열사병이 오고 있는 그런 증상들. 물속에 들어가면 아지랭이가 막 피어오르고 덥구나. 네, 맞습니다. 그렇죠. 왜 저도 제주도 좋아하지만 왜 예전에는 그 해녀분들이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몸 녹인다고 불턱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막 이랬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거네요. 네. 수온이 과거에는 10년 전에는 8월 평균 수온이 25도만 넘어도 덥다고 했는데 불과 5년 사이 지금 8월달 평균 수온이 작년에 30도까지 올랐거든요. 제주도뿐만 아니라 올해는 진짜 너무 심각할 정도로 더웠죠. 네, 아니 사람도 못 살겠다고 녹아내리는 바인데 바다에 있는 연산호조차도 막 녹아서 흘러내리고 있는 장면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아까 말씀하셨던 이 갯녹음 현상은 진짜 심각하다 말만 들었지 그게 97% 정도가 사라지고 3%가 남았다는 건 충격이네요, 진짜. 근데 이제 이렇게 되더라도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고 그게 생업이니까. 사람들이 이제 점점 또 양식 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것도 또 만만치 않다면서요.
뭐 제주도의 현재 광어양식장, 뭐 국민생선이죠. 광어양식장이 대략 한 350개 이상이 되는데요. 해안도로 400m에 하나씩 광어양식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특히 뭐 제주에 있는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그런 겁니다. 이 광어양식을 하기 위해서는 바다에 있는 선선한 물을 끌어와야 되는데 이 고수온 상황에서 가까이에서 끌어들인 물은 너무 고수온이기 때문에 광어가 계속 폐사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뜨거워서 네네 물이 뜨거워서 폐사를 하는데요. 그 수온 상승으로 산소 용해도가 계속 낮아지니까 이 제주도에서 하는 거는 이 광어양식장에 액화산소를 계속적으로 공급을 해주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에 산소를 오히려 집어넣는구나. 네네네, 집어넣어주는 상황들을 하고 있고요. 뭐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뭐 통영이나 여수 쪽 아마 뉴스에도 많이 나왔겠지만 뭐 조피볼락 같은 우럭 양식장 보면 야 이거 고수온에 더 이상 이 치어들이 살 수 없는 조건이 되니까 차라리 그냥 바다에 보내버리자 해서 그냥 바다에다 아예 그냥 양식이 불가능해지니까 그런 현상들도 많이. 그래서 우럭값이 엄청 오른다면서요. 있습니다. 네네. 아 그렇구나. 야 이거 너무 심각한데. 물론 저는 낚시를 좋아해서 얘네들이 이제 커서 잘 잡히기만 하면 좋긴 한데 그럴 확률이 점점 더 낮아지네요.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어획량도 감소되고 양식도 어려워지니까 오히려 수산물 가격은 올라가는 이런 게 이제 피시플레이션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네네네 맞습니다. 그 일종의 우리가 먹는 명태 같은 경우 다 지금은 한국산이었고 다 러시아산 산이죠. 과거에는 명태를 발견하면 포상금을 준다고 했고 또 과거 10년 전에는 지금까지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했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대략 다큐멘터리도 나오고 그래서 본 것 같아요. 맞아요. 뭐 한 200만 마리를 뿌렸는데 고작 돌아온 거는 18마리. 이게 과거에는 남획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기후 변화에 따른 고수온으로 서식지를 한반도 동해가 아니라 예를 들면 러시아에 있는 캄차카 해역이라든지 오츠크 해역으로 서식지를 많이 옮긴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마라도에서 방어 축제를 하잖아요. 10월달 되면 방어 축제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방어가 동해안 쪽에 많이 잡히고 수온이 더 낮아지는 방어 축제가 한 10월이 아니라 1월, 2월 올해 초 보니까 그 시기에 방어 끝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기에 오히려 방어가 많이 나오는 어민들이 예측하기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생태가 바뀌면 삶이 바뀐다는 게 그런 게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고 자극적으로 우리한테 전해질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자꾸 놓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뭐 단순하게는 뭐 우리가 제주에서 익히 먹는 보말 칼국수 있잖아요. 보말 칼국수 보말이 잘 안 나기 때문에 이제 양식 전복으로 전복 칼국수로 거의 전환을 하거나 제주 서귀포 5일장에 가도 미역이 기장 미역이 뭐 그런 경우들이 지금 허다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다 진짜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물건 띄워서 제주도에서 팔겠네. 맞습니다. 예전에 자급자족하던 이 해녀문화 해양 공동체가 이제는 이 해녀들조차도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산물을 먹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그런 조건으로 바뀌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수온 변화가 우리 일상에 미치는 영향들이 꽤 많을 텐데 지금 얘기했던 것도 있고 또 다른 것들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신다면. 아까 화면에 나가긴 했는데 그 파란에서는 이제 바다의 어떤 기초 생태계로 아까 해조류의 변화, 바다 풀도 보는데 산호도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기초 생태계인 게 다른 해양 생물의 뭐 산란장도 되고 먹이원도 되고 뭔가 뭐 숨어 있을 수 있는 은신처도 되는데 제주 바다에 또 탁월하게 발달한 게 산호 군락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고수온 현상이 정말 심하면서 고수온 주의보나 경보가 수온이 한 28도 에 도달하면은 이제 그 경보 체계가 가동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60일 이상이 그 수온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기온이 아니고 수온인 거예요. 바다 속의 온도가. 그래서 통상 바다에 들어가면은 시원해야 되는데 수심한 10m까지도 29도가 이제 뜨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스쿠버 다이빙을 할 때 이제 컴퓨터라는 걸 차고 들어가는데 근데 다이빙에서 들어가셨는데도 10m까지 갔는데도 그래서 바다에 제주 바다에 이제 부드러운 이런 줄기 구조를 갖고 있는 연산호도 작년에 처음으로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런 이제 탈락된 현상이 있었고 아열대 바다에서 유입됐다고 하는 그 돌산호들도 백화 현상이 작년에 처음으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미 더운 데서 이주해 온 애들조차도 그러니까 제주 바다를 피난처 삼아서 왔다라는 표현을 저희가 썼는데 이제 그곳에서마저도 백화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제주 바다를 포함해서 한국 바다의 어떤 변화가 굉장히 가파르다, 급격하다고 볼 수 있어요. 얘기 들을수록 너무 우울해지는데 여기 좀 우울한 얘기 좀 더 보태야겠는데
제가 제주도 살면서 이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지금 그런 어떤 수온이나 기온 변화 문제도 심각하지만 쓰레기 문제가 또 한 축이다. 근데 그 쓰레기 문제 중에서도 폐어구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참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바닷속은 사실 보이진 않잖아요. 저희가 해양 쓰레기를 본다고 할 땐 연안에 밀려 나온 해변가의 쓰레기를 보는데 그래서 저희가 제주 바다에 이제 바다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해양 보호구역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16군데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전체 바다를 조사하기는 조금 시간적이나 물리적 한계가 있으니까 16군데 중심으로 폐어구 쓰레기를 한번 조사해보자 해서 물속에서는 스쿠버 다이빙으로 또 해변에 밀려나온 쓰레기도 보고 또 드론을 띄워서도 이제 연안 쓰레기를 보고 있는 것들을 이번 여름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저 낚시, 그러니까 이게 보호구역인데도 딱히 그런 보호나 그 차등을 두고 있지는 않아서 조업이나 어떤 레저 낚시로 생기는 쓰레기들의 어떤 형태가 있고 주로 어떤 어구들이 나오는지를 좀 확인해서 기록 작업을 하고 있고 좀 가을 정도가 되면은 네, 세상과 함께랑 같이 하고 있는데 가을 정도 되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이게 폐어구 문제 같은 경우는 실제로 거기 거주하고 있는 어민분들의 노력이 좀 필수적이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문제 인식들을 하고 계신가요? 어때요? 네, 그럼요. 우선은 뭐 국제적으로 유엔에서도 유엔 플라스틱 협약이라는 걸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바다에 있는 해양 쓰레기의 대략 70% 이상이 플라스틱이고 그 중에 또 70% 이상이 폐어구인데요.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엔에서 그러면 아예 플라스틱을 생산 단계에서부터 규제하자라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동의를 했는데 아직도 뭐 여러 산유국이나 뭐 석유 화학업계에서 많이 반대가 부딪히고 있긴 한데요. 뭐 그런 유엔 플라스틱 협약이 지금 현재 아예 플라스틱 생산을 수도꼭지에서부터 수도꼭지를 잠가야 한다라는 이런 인식들이 있고요. 물론 또 어민들에게는 지금 폐어구들을 어구에 대한 어떤 실명제라든지 어구 보증금제 우리가 뭐 소주 같은 거 사면 빈병 가격을 아예 주고 사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듯이 이제 어구 보증금제 같은 것도 내년에는 통발하고 자망업에서는 정책을 해나가겠다고 해양수산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싫어할 것 같은데 근데 어민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이제 이 바다가 삶의 터전이지 않겠습니까? 그 바닷속에 실제 들어가 보면 해안 쓰레기 떠내려오는 쓰레기들은 주로 플라스틱 부표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물속에 들어가면 폐그물이나 레저 낚시로 인한 이런 이제 이 봉돌 뭐 이런 어구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고 제주 같은 경우에 이제 남방 큰 돌고래 새끼 돌고래 희생이 되는 거 보면 저희 그 돌고래 종단 했었거든요. 네. 그 너무 섬찟하더라고. 미안하고 진짜. 그래서 지구야 미안해요. 맞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이제 좀 양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이건 뭐 진짜 그냥 아주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제주도는 들어갈 때 우리 예전에 왜 그 공항 이용료 같은 거 냈듯이 저는 그냥 돈을 좀 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제주도 들어갈 때 입도비가 됐던 뭐가 됐든. 네. 그래서 그 돈은 무조건 제주도의 환경과 자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만 쓰겠다. 네. 이렇게 좀 할 수 있지 않나? 왜 그거를 못 할까? 충분히 그렇게 또 할 수 있고요. 제주도는 제주 본연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라산을 포함해서 360개의 오름, 또 이제 이 지하 동굴, 그리고 바다가 사실 제주도를 지탱하는 가치고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무작정 관광객만 늘리는 게 아니라 정말 명품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제주의 가치들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100% 동의합니다. 아주 제가 같이 고민하는 그런 문제이고 그래서 뭐 극단적으로는 제주도에 가는 게 좀 어려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네. 저는 오늘 제주도에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무 때나 싸게 갈 수 있는 곳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자꾸 요즘은 들어서 그 가치를 좀 보존하고 그 가치에 대한 온당한 평가가 내려질 수 있는 공간으로 좀 제주도가 남았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제 우리 신수연 센터장이나 윤상훈 위원님 같은 분들이 그 일선에서 이제 누가 시키지도 않은 일이잖아요, 이게.
네, 좋아서 하는. 그렇죠. 좋아서. 좋아서. 아 누가 시켰나요? 약간 머뭇머뭇하시는데. 윤상훈 이사님이 시키셨나? 그것도 궁금하네요. 좀 뒤늦게 물어보는 건 거 같긴 하지만 왜 이 일에 나서게 됐는지 두 분이 개인적으로. 아 저는 그 솔직하게. 원래 서울과 제주를 오가면서 네, 그 녹색연합이라는 단체에서 이제 활동가로 그 뭐 오염이나 네, 여러 이제 난개발 문제로 이제 대응 활동을 하다가 2015년에 처음 바닷속을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강정에서 이제 해군기지 이슈로 한창 여길 지켜야 되는 바다다 입지 문제로 이제 싸울 때였는데 그때 바닷속에서 네, 연산호의 아름다운 모습을 스쿠버 다이빙을 처음 배우고 이제 들어가시고. 맞아요. 그래서 좀 이 바닷속은 아예 다른 세계더라고요. 그렇죠. 무중력에 가깝고 좀 아예 다른 황홀경이 펼쳐진 모습을 보고 아, 이 바다의 모습이 너무 이제 매료가 됐었는데 또 이제 관련된 활동을 하는 뭐 오키나와나 이 섬들 있죠. 하와이 뭐 이런 곳에서도 이런 여러 이제 군사기지나 매립 문제로 싸우는 분들이 있고 그곳 바다도 들어가 볼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바다의 그런 이제 아름다움을 보면서 되게 매료가 됐었는데 이게 특정한 뭐 매립이나 개발 이슈도 있는데 이 기후 변화로 인한 생태계 변화가 제가 보기에도 너무 눈에 띄게 변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원래 자연은 변하기 마련이고 자연스러운 변화는 뭐 이렇게 눈에 띄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상하게 느껴지면 안 되죠. 긴 시간 동안 천천히 변해야 되는데 너무 급격스럽게 바뀌는 걸 보면서 아, 바다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자 해서 사실은 이제 제주로 이주를 했고 네 이사를 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주저하진 않았고요. 엄청 주저하셨던 것 같은데. 자, 우리 윤상훈 위원. 저는 뭐 사실 부모님이 제주 분이기도 했고요. 제주 우도에 부모님이 살으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거기 계셨는데 뭐 어릴 적부터 제주 우도를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또 서울에서 한 25년 살았었거든요. 다시 제주에 내려가서 제주 바다를 보니까 특히 이 갯녹음 조사를 할 때 제주 바다는 원래 어떤 바다였을까? 내가 봤던 우도에서 봤던 그 바다는 이런 바다 숲이 이러지 않았는데라는 질문들이 계속 생겼어요. 그렇죠. 그걸 옛날에 봤으니까. 네네. 그리고 이 머릿속에 이 갯녹음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해안가를 돌면 계속 갯녹음 현장들만 계속 눈에 띄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아예 제주 가서 이런 일들 관심 있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시민들이라도 시민과학자 그룹들하고 같이 기록이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차에 우리 신수현 센터장님도 이제 짐 싸들고 제주 간다고 하니까 네, 좋습니다 하고 같이 다들 챙겨서 제주에 내려갔습니다. 같은 문제인식을 하고 서로 다른 자리에 있다가 결국은 제주 바다에 어떻게든 제주 바다를 좀 지키고 보존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두 분이 이제 같은 일을 하고 계시게 됐네요. 뭐 저도 별로 미력하지만 뭐 필요한 거나 뭐 제가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제주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뭔가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 해양시민과학센터를 돕는 방법 같은 건 없나요? 저희가 그냥 알아서 할 겁니까? 아니요. 지원금 없이 어떤 후원회원들의 회비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후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의 홈페이지에 파란 홈페이지 파란 회원이 되는 별로 이렇게 막 다급하지 않구나. 뭘 가지고 나올 걸 그랬나 봐요. 후원회원이 되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러 탐사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같이 함께해서 저희가 이제 사무국의 활동가가 6명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저희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 이제 프로그램마다 함께하시는 시민 참여자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주에 살고 계신 분들도 있고. 뭐 특정 시기에 집중해서 할 때는 저희가 육지라는 표현을 쓰던데 그 육지에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함께 해주시면 큰 도움이 돼요. 조금 다양한 프로그램이니까 왜 난이도가 아주 높은 거 아니어도 좀 같이 사람들이 편히 정말 가서 쓰레기 하나라도 줍고 나오는 이 경험이 저는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제주도 쓰레기 문제 심각하다. 그러니까 해양 쓰레기. 근데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저는 이제 한림 쪽에 주로 자주 가는데 그 한림읍에서 쓰레기 줍는 분들 봤어요. 보고 나서 그냥 약간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쓱 가가지고 한 올해도 아니죠. 뭐 한 20분, 30분 이렇게 같이 죽고 나왔는데 그 경험이 그걸 해본 것과 그 하기 전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바다를 볼 때. 그래서 좀 더 저같이 그 문제 인식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한 번쯤 생각하게 하는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뭐 파란에서도 탐사대 운영을 많이 하는데요. 물론 공기통을 메고 바닷속에 들어가서 산호를 조사하는 바닷속 변화를 조사하는 산호 탐사대도 있긴 한데 뭐 바닷속 탐사대 같은 경우는 물이 빠진 조간대에서 하는 조사기 때문에 누구나가 또 그런 거 가능합니다. 좋죠. 그런 거 좋죠. 그리고 뭐 폐어구 탐사대도 마찬가지고요. 제주도에는 또 16개 해양 보호구역이 있는데 실제 어떻게 지정이 되고 관리가 되는지 같이 살펴보기도 합니다. 물론 난이도가 있는 것도 있죠. 내년에는 지금 한반도에 상어가 굉장히 많이 출현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상어 뭐 저희가 참치 뭐 이게 난리가 났더라고요 요즘. 상어 탐사대도 한번 운영을 해보면서 실제 기후변화 시대에 제주 바다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아주 낮은 단계에서부터 아주 깊은 수심까지 상어 탐사대 같이 해주시겠어요? 저는 그런 쪽은 잘 모르고 그냥 뭐 하여튼 뭐든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으면 상어 탐사는 좀 그렇고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홈페이지 여러분 좀 귀찮긴 하지만 보통은 뭐 이렇게 QR 카드 가지고 이러는데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어떻게 후원하라는 방법이 다 있는 거죠. 네네. 네, 거기 좀 들어가셔서 좀 많은 후원 그리고 또 참여 부탁드리고 제주도는 우리 기후 변화의 최전선이다라는 말씀이 좀 기억에 남고 또 제주도 바다는 사실 제주도 자체가 대한민국의 큰 축복 아닙니까?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물론 뭐 다른 좋은 섬들 아름다운 곳들도 많지만 제주도가 우리 땅이라는 게 너무 큰 축복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축복이면서 비극인 상황이 그러니까 그걸 비극으로 만들지 말아야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건 누가 좀 욕을 먹어도 제주도는 들어갈 때 돈을 내야 되고 그 돈은 제주도 환경을 지키는 데만 쓰여지고 낚시도 저는 그래서 저희가 좋아하긴 하지만 낚시인들한테 욕을 먹겠지만 낚시도 라이센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뿐만 아니라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 남방 큰 돌고래가 많이 다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낚시를 한시적으로 낚시 금지 구역도 설정을 좀 더 오밀조밀하게 좀 해놔야 될 필요가 있고 저 그 얘기도 한번 들었거든요. 어느 지역 뭐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 물론 저는 오늘 제주도에 갑니다. 어쨌든 오늘 그래서 바다에 대한 이야기 두 분께 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음이 이렇게 편하지가 않네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에 봉착해 있어서 기후 환경 변화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개개인의 노력으로 가능할까요? 제가 지구야미안의 코너를 전에 들었는데 기후 여행자 이명진 씨 인상적이었는데요. 저희가 삶의 방식에서 뭐 그런 여행을 할 때도 기후 여행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바다를 애정하는 사람들은 뭐 이제 경관만 감상하는 게 아니라 뭐 쓰레기를 같이 줍는다던가 해양 생물을 관찰한다던가 뭐 그런 기록들을 모아서 어떤 변화의 이제 근거로 제시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주 도정이나 정부에서도 지금 해양 수산이나 아니면은 뭐 해양 관광 개발 쪽에 여전히 초점이 더 있거든요. 맞아요. 뭐 공항을 또 새로 짓는다거나 이 좀 역행하는 거죠. 기후나 생태 위기에. 그래서 좀 바로잡는 우선순위가 뭘까 이런 정책에 좀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많은 사람들이 오는 제주보다는 너무너무 가고 싶은 제주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비슷한 것 같지만 매우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윤상훈 위원님 그리고 신수연 센터장님과 함께 제주도 이야기 나눠봤는데 앞으로 두 분이 하시는 일에 뭔가